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지음, 강성복 옮김, 리베르 출판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공하는 일을 선택하는 방법 챕터를 낭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18세 이하라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그 결정은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과 수입,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엄청난 결정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농부가 될 것인가? 집배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화학자나 산림감시원, 속기사, 가축 중간상,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간이 매점에서 햄버거를 팔 것인가? 둘째, 여러분 자녀의 아빠 혹은 엄마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은 도박일 경우가 적지 않다. 통찰력이란 책을 쓴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자신의 책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도박사이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도박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을까? 우선 가능하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언젠가 나는 타이어 제조회사 굿 리치 회장에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제1 요건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하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일을 즐기면 오랜 시간 일을 하고도 전혀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일이 마치 놀이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에디슨이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자라서는 미국의 산업사를 바꿔놓은 신문파리 소년, 에디슨. 종종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해가며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던 사람, 에디슨. 하지만 그에게 그런 일은 전혀 고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재미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의 성공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언젠가 나는 찰스 슈어브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일이라 해도 그 사람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일이기만 하면 그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때 두통사에서 수천 명의 종업원을 채용했으며 지금은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 컴퍼니에서 노무관리 부책임자로 근무하는 에드나 커 여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매우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서 보수 이외에 다른 아무런 보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커 여사의 얘기에 따르면 심지어는 대졸자들도 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저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사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 심지어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 도전의식과 장밋빛 꿈으로 인생을 시작한 수많은 젊은 남녀가 40이 되면 절망으로, 심지어는 신경쇠약으로 끝나는 게 어찌 놀라운 일이겠는가? 사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레이몬드 펄 박사가 몇몇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인간의 장수에 기여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를 해보았더니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목록 상위에 올라왔다. 그는 토마스 칼라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천직을 찾아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의 축복은 바라지 말라. 나는 최근 소코니 오일 컴퍼니의 인사 책임자인 폴 보인튼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 지난 25년간 그는 7만 5천 명이 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서 취업 성공의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써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의 모든 행복과 평화가 직업에 달려있는데도 그 직업을 고르는데 몇 년 입지도 못하는 양복 한 벌을 고를 때보다도 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직업 상담사라는 새로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카운슬러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직종은 아직까지 완벽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자동차로 치면 아직 T형 포드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물론 전망은 아주 유망하다. 이 분야를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어디에 가면 직업훈련이나 직업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대도시라면 어디에나 그리고 그보다 작은 수천 개의 도시에도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있다. 만일 여러분이 퇴역 군인이라면 재향군인 보훈처에서 적절한 구직처를 안내해준다. 퇴역 군인이 아니라면 공공도서관이나 지역 교육청에 물어보면 직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백 곳에 직업 안내 코너가 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시골이라면 그 시의 직업 안내 서비스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아라. 많은 주들이 이런 종류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담당자를 두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 이외에도 YMCA나 YWCA, 적십자, 유대인 문화교육 촉진협회, 보이스클럽, 키와니즈클럽, 구세군과 같은 많은 전국적인 조직들이 여러분의 직업 관련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제안을 할 뿐이다. 결정은 여러분이 내려야 한다. 이 상담사들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도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종종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 상담사는 내 수강생에게 단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작가가 되기를 권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일이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경험, 확신, 강한 느낌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어를 많이 아는 내 수강생에게 작가가 되는 게 어떠냐고 조언한 그 직업 상담사는 한 가지는 성공했다. 전에는 행복하던 속기사를 좌절감에 사로잡힌 소설가 지망생으로 만들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전문 직업 상담사들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 명의 직업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그들의 조언을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상사에게 한번 물어보라.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위대한 지성도 직업의 부적합성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손실 가운데 하나라고 단언했다. 그렇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을 싫어하는 부적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에 속한다. 여러분은 혹시 군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력 손실이 생기는지 아는가? 배치를 잘못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전투 부상병이 아니라 일상 근무에서 전력이 손실되는 사람들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정신병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신경정신병과를 지휘했던 윌리엄 매닝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육군에서 선발과 배치, 즉 적절한 인력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부여받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흥미가 없거나 잘못 배치되었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변함없이 실제적인 혹은 적어도 잠정적인 정신적 부상을 발견했습니다. 맞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도 능력 손실을 경험한다. 자신의 일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을 망치기 마련이다. 그런 예로 필 존슨의 경우를 보자. 필 존슨의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도 그 일을 하기를 바라서 아들에게 일을 맡겼다. 하지만 필은 세탁업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빈둥거리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딱 주어진 일만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며칠씩이나 결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종업원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어느 날 필 존슨은 아버지에게 기계 공장에 기계공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뭐라고? 기계공으로 돌아가겠다고? 노인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필은 자신의 고집대로 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세탁소에서 요구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 더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더 즐겁게 일했다. 그는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두고 엔진을 연구했고 끊임없이 기계를 붙들고 늘어졌다. 마침내 1944년 필립 존슨이 세상을 떴을 때 그는 보잉사의 사장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중요새를 제작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세탁소에 처박혀 있었다면 그와 세탁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생각에는 그는 사업에서 망해서 모든 걸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가족 간의 말다툼의 소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이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업이나 직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라면 시작하지 말라. 하지만 부모님의 조언을 신중하게 검토하라.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2배는 오래 살았다. 그분들은 많은 경험과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을 통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는 경고이기도 하다. 전문 직업 상담사를 선택하라면 다음 5가지 제안을 읽고 검토하라.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저명한 직업 상담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서 여러분이 충분한 믿음을 가져도 좋을 만한 사람이다. 첫째, 여러분의 직업 적성을 밝혀주는 마법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골상학자나 점성술사, 성격 분석가, 필적 감정사 등이 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성이 없다. 둘째,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은 직업 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재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직업 상담사는 상담을 할 때 상담받는 사람이 선택 가능한 직업인가를 고려해서 조언해야 한다. 셋째, 직업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고 상담 과정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직업 상담사를 찾아보아라. 넷째, 직업 안내 상담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2번 이상 똑같은 상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절대 우편으로 직업 상담을 받지 마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미 인력이 넘치는 사업이나 직업은 멀리하라. 미국만 해도 2만 개 이상의 직종이 있다. 생각해보라, 2만 개 이상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정구를 들여다보는 현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그 결과는 어느 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5분의 2, 그리고 여학생의 5분의 4가 2만 개의 직종 가운데 단 5개의 직종만을 선택했다. 소수의 사업과 직종이 포화 상태인 일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화이트 칼라 사이에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불안 노이로제가 때때로 기승을 부리는 일 역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률, 언론, 방송, 영화와 같이 인기 직종에 길을 쓰고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생계를 꾸려나갈 가능성이 10분의 1에 불과한 분야는 피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판매를 살펴보자. 매년 대부분 자리를 잡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보험 판매의 길에 들어선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대략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필라델피아 주에서 부동산 신탁 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프랭크인데 그는 20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험 세일즈맨으로 꼽힌 사람이었다. 그는 보험 판매에 나선 사람들 가운데 90%는 심한 마음고생과 실망으로 인해 1년 이내에 그만둔다고 단언한다. 남은 10% 사람들이 파는 보험 가운데 90%는 단 한 사람이 판매하며 단지 10%의 보험만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판매한다. 다른 식으로 말해보자. 만일 여러분이 생명보험 판매를 시작한다면 12개월 이내에 실패하고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90%이다. 그리고 보험 판매로 1년에 $10,000를 벌 가능성은 1%이다. 만일 여러분이 살아남는다 해도 간신히 밥벌이를 하는 수준으로 넘어설 가능성은 그 가운데 10%에 불과하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몇 주에 걸쳐 필요하다면 몇 달에 걸쳐 그 직업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라. 어떻게? 그 직업에서 10년, 20년 혹은 40년을 일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는 게 방법이다. 이런 만남은 여러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시절 나는 2명의 선배에게 직업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돌이켜보면 그 2번의 만남이 내 경력과 관련한 전환점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2번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이다. 직업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 혹은 그 인근 도시의 건축사를 만나는데 몇 주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직업별 안내부를 보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약속을 하고 가면 좋지만 약속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다. 만일 미리 약속을 정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라. 귀하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 편지를 드립니다. 귀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8세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 결심을 하기 전에 귀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셔서 사무실에서 뵙기 어렵다면 댁에서라도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때도 건축사가 되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고 나서 제가 건축사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분야에는 인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제가 4년을 공부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첫 5년 사이 수입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사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제 아버지라면 저에게 건축사가 되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혼자 거물을 만나러 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여러분 또래의 다른 친구를 구해서 함께 가라. 둘이 가면 서로의 자신감이 더 커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 또래를 구하지 못하면 부모님과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라. 둘째, 그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여러분의 요청을 받고 그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질 가능성이 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건축사는 아마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즐겁게 생각할 것이다. 만일 약속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약속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이야기하라. 아마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5명의 건축사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모두 바빠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5명을 더 방문하라. 그 가운데 몇 명은 여러분과 만나줄 것이고 그들이 주는 천금과도 같은 조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 낭비와 상심을 모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2가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절반을 후회하면서 보낼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상대의 30분이라는 시간과 조언에 대해 보상을 제시하라. 여러분이 단 하나의 직업에만 적성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극복하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개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 개의 직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나의 경우를 들어보겠다. 만일 내가 다음과 같은 직업들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도 하고 또 일도 즐길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말하는 직업은 농사, 장목, 과학, 영농, 의학, 판매, 광고, 지방지 발관, 교직, 임업이다. 다른 한편 나는 어떤 직업에서는 불행하고 실패를 맛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격리, 회계, 엔지니어링, 호텔이나 공장 경영, 건축사, 기계 관련 모든 직종과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직업이 그런 종류이다.
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중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공하는 일을 선택하는 방법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